안녕하세요. 상크리더스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멘토링 무료 밴드가 있어요. 거기서 지적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상담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이 이렇게 왔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직 공무원을 지금 세 번째 시험을 보는 건데 갈수록 공부를 안 하고 집중력도 너무 없고 마음만 항상 앞서 나가고 계획대로 못하는 게 매일 보이니까 더 안 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쭉 한번 읽어볼게요. 계획을 세울 때도 너무 많은 양을 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다 안 되는데 지금 국어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지. 국어는 기출하고 마무리 같이 하고 있고 이해독 정도 문법만 공부하고 원하는 점수대가 낮아서 암기 위주로만 하고 문학과 독해는 간만 익히는 정도로 모의고사로 채울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사는 1회독 정도 전체 인강만 한번 받고 문풀은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해야 된다고 하고요. 영어는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표시를 해주셨어요. 문법 반절하고 영단어 반절 외우고 독해했다 안 했다. 독서실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공부 시간이 3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하면은 엄청 잘한 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5시간 보통 그 이하는 거의 망한 날이라고 하고요. 전공 과목은 모의고사랑 인강으로 돌리면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공부를 안 하고 집중력도 너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항상 앞서 나간다.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일단 세 번째 시험을 본다고 했으면은 지금 아무래도 재시생이니까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마 상당히 많이 불안해고 또 재시생 분들은 좀만 더 열심히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좀만 더 공부를 하면은 학교에 가까운데 본인이 떨어져 봤으니까 너무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험이 일단 연기가 되었는데 지적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합격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일단 시험은 만약 지방직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예정대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원래 6월 13일이었는데 연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공무원, 경찰, 소방, 7급 모든 시험이 다 밀렸고 그 다음에 토익이나 국가 가산점, 국가 자격증 시험 이런 것도 다 밀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고사장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시험을 이제 보려면은 이제 학교에서 봐야 되는데 학교 자체도 이제 개강이 지금 연기가 되었고 온라인은 지금 대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시험을 다 같은 날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조금씩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험생분들 중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 도대체 언제 보냐, 언제 도대체 확정이 되냐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고민은 수험생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뭐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합격하기 더 아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은 기간 동안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기출을 제대로 안 본 과목은 기출 위주로 먼저 집중을 해보시고 기출을 충분히 이제 해독을 해가지고 많이 안다.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전공 과목처럼 뭐 기출이랑 모의고사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점수도 잘 나와요. 그러면 한번 공부했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앞에서 놓쳤던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은 기간 동안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선순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도별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너무 없고 집중력이 왜 없냐면요. 저는 강사니까 또 학원장으로서는 수험생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집중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잘하려고는 하는데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합격생분들 케이스를 보면요. 기출 회독을 충분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포인트도 알고 암기가 되어 있으면요. 이제 잘 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적은 거 보니까 전공 과목은 제가 볼 때 점수가 좀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공 과목에만 집중을 하실 것 같고, 영어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어는 아마 집중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집중이 되냐 안 되냐는, 저는 이거는 공부를 지금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갔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이 아직 해독이 안 된 과목들은 빨리 기출 해독을 먼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출이 해독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만 앞서 나가는데, 이거는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를 해요. 왜냐면 수험생들은 당연히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5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너무 조급해져가지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요, 그걸 실행을 못해요. 실행 못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좌절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 국어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올해 뭐 많이 안 뽑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올해 학교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민을 많이 함으로써 정작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영어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 영어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그리고 오후랑 저녁에는요, 뭐 하루는 오후에는 뭐 공통 과목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공통 과목 두 번째 과목 넣고, 그 다음 날은 전공, 오후에는 전공 1, 그 다음 오후에는 전공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영어 플러스 2과목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되, 만약에 진도가 많이 나간 전공 과목은 양을 좀 줄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 정도, 그리고 아직 진도를 많이 못 나간 국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그 주에 좀 미비된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요일날 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매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만 앞서 나가고 계획대로 못하는 게 매일 보이니까, 자, 플래너 작성을 혹시 하세요? 플래너 작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학습 플래너는 수험생들이 잘 안 적으세요. 왜 안 적냐면, 계획을 실행 못하면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 적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매년 학교생들을 다수 배출해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은 5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밀려요. 그럼 중요한 거는, 플래너는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안 했냐를 체크해가지고 그 부족한 과목을 주말에 보완하기 위해서 적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래너를 적을 때는 먼저 그날 할 걸 적어주세요. 일주일치 미리 다 적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100% 양을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날 공부할 것만 적을 거예요.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미리 적어도 어차피 다 수정하게 될 거예요. 그날 공부할 걸 적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영어는 어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겠다. 문법은 뭐 어디까지 보겠다. 국문 독해는 어디까지 하겠다. 그리고 유형의 독해는 뭐뭐 하겠다. 오후에 만약 한국사를 한다면 한국사 기출은 오늘은 몇 강부터 몇 강까지 보겠다. 저녁에 만약 국어를 한다고 하면 국어는 문법은 뭐뭐 하겠고, 그리고 한자랑 한자 성어 같은 거는 어디 보겠고, 그 다음에 뭐 문학 비문학 독해는 어느 파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양으로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으로는 우리가 사실 다 실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각 파트마다 난이도도 다르고 뭐 강의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시간을 대략 정해놓고 시간을 끊어주세요. 오전에 3시간 반, 오후에 3시간 반, 저녁에 3시간 반. 대략 이렇게 정해놓고 다 했으면 옆에서 동그라미, 하다 말았으면 세모, 안 했으면 S를 표시해주세요. 동그라미나 세모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S가 안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시간에서 끊으세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 파트가 양이 많거나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자리에서 다 끝내려고 해요. 그럼 무슨 시행착오가 하냐면,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다음 과목이 밀립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몇몇 과목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몇몇 과목이 늘 항상 밀려 있어요. 그리고 그 과목이 결국 밀려가지고 점수가 부족해서 아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으로 적지만 시간으로 끊어주세요.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다 말았으면 세모 표시하고 다음 과목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음 과목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싹 적고,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 주에 약간 부족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목을 일요일에 약간 좀 보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요일날 오전에는 피곤하니까 일단 늦잠 푹 주무시고요. 오후에는 뭐 집에서라도 좋으니까 평일날 미리 된 과목 플러스 영어는 감을 잃지 않을 정도에서 살짝 좀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운동이나 아니면 집 근처에 공원 있으면 마스크 끼고서 간단하게 운동해 주시고 휴식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획대로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최대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각 과목별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최대한 그거를 시간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물론 하다 만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부족한 부분은 주말에 보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플래너를 적는 이유는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안 했는지 체크하고 그 과목을 주말에 보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도 너무 많은 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말했죠. 실행 가능한 계획 그리고 시간으로 끊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물어볼게, 선생님 그러면은 그 플래너 적을 때 뭘 했는지 적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뭘 했는지만 적으면요 뭘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략 양으로 정해놓고 시간으로 끊어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주말에 좀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어는 기출을 하고 마무리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기출하고 마무리 같이 하고 있네요. 이해도 정도는 문법만 원하는 점수대가 낮아서 암기 위주로만 하고 사실 지적질이 커트라인이 걔도 불편은 아니에요. 근데 기술직 수험생분들이 종종 시행착오한 게 어떤 게 있냐면요, 합격 컷이 높지 않아 가지고 그 낮은 합격 컷을 목표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술직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직녀 학생들도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합격 컷이 높지 않은 이유가 물론 전공 과목도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다들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과목에서 은근히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공통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통 과목 컷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수험생들이 착각해가지고 우리는 점수가 낮아도 합격이 가능하구나 하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낮은 점수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요령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요령을 펴서 공부해서 그 점수가 나올 수 있으면 기술직 수험생 중에서 누가 합격을 못할까요? 다들 전공자인데요. 대다수가 다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요령을 가지고서 얄팍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좀만 어렵게 나오면요 시간이 부족해지고 꽈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기술직 합격생분들은 그냥 일반 행정직 합격생처럼 그냥 계획을 세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험이 쉽든 어렵든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공부를 좀 체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령을 펴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기술직 학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시험 계속 세 번째 봤다고 하는데 전하고 똑같은 공부 방법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서 공부를 하길 추천드립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암기하는 건 좋아요. 기출 위주로. 그리고 문학과 독해는 간만 익히는 정도로 모의고사로 채울 계획입니다. 먼저 비문학, 문학, 독해는 기출에서 혹시 안 푼 문제 있으면 먼저 기출을 먼저 푸세요. 그리고 그걸 다 풀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푸는 거예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나왔던 문학 작품이 워낙 많잖아요. 그럼 그 문학 작품 출제 포인트라도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한자나 한자성어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소의 단위로만 넣어가지고 눈으로라도 익히세요. 포기하면 뭐 한자도 틀리고 이것저것 다 틀리다 보면 또 꽈락 나와요. 한자나 한자성어는 자투리 시간이든 또는 하루에 뭐 15분 이내라도 눈으로 약간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1회도 전체 임강만 했고 문풀은 아직 못했다. 한국사는 사실 기출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기출 해독을 충분히 해도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한국사는 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을 해독하면서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보시고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고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를 봐가지고 OS 개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모르는 것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는 거는 별표 표시하시고 추후에 다시 해독하면서 암기를 하고, 해설이 잘 나온 한국사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이 기본서처럼 보세요.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을 삭제하고 모르는 것 위주로 보라고 했을 때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안 봐도 됩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아는 것을 삭제하고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삭제를 해야지 다음에 것도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삭제를 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 시행착오이 뭐냐면 아는 것을 계속 끝까지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정작 모르는 거를 잘 못 봐요. 보통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범위를 늘리는 공부를 하고요. 합격하는 학생들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한국사는 워낙 기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기출을 충분히 해독해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선별해 주세요. 그리고 유의할 점, 기출의 양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다 보려고 하면은 해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나눠서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처음 1독 할 때는 홀수범 위주로 쫙 보고 2독 할 때는 짝수 위주로 보셔도 되고요. 또 처음 1독 할 때는 정답 위주로 체크하시고 2독부터는 이제 오답 같이 체크하셔도 되고요. 한 번 꼼꼼히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봐서 두세 번 보는 게 사실 복수 효과도 있거든요. 빠르게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 해독이 되니까요. 그리고 삭제를 해야지 더 빨리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해독하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나갈 때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기출해도 충분히 하시고요. 나중에 한국사, 모의고사 푼다고 했을 때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남는 시간은 계속 기출을 보세요. 그래서 유의할 점이 보통 공무원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는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다는 게 좋은 모의고사라는 거는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인데 이제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어려워요. 왜냐면 학원이나 강사는 상술이 워낙 강해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려운 과정 제시한 다음에 여러분 많이 부족하죠? 그럼 제 인강을 계속 들으세요. 이런 상술적인 면은 무시 못해요. 근데 모의고사는 어쨌든 하지만 푸는 연습은 해야 돼요. 실제 시험 푸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푸시되요.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 배분하는 연습, 뭐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한국사는 뭐 10분에서 15분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하는 연습. 두 번째는 과목 푸는 순서. 보통 어떤 전략을 가져서 푸는 수험생들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 과목을 제일 먼저 놓고 풀겠다. 이런 수험생들도 보통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게 만약에 그 해에 영어가 많이 어려워지면 영어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뒤에 풀 수 있는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영어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먼저 풀고 영어를 마지막에 놓고 풀겠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과목에서 어떤 과목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 반대로 영어에서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푸는 순서대로 푸시되 중요한 거는 모르는 문제는 넘어갈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라는 거는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20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는 많진 않아요. 보통 한두 문제예요. 그럼 나머지 18문제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풀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시즌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수험생들은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뺏기고 결국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뒤에서 못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 푸는 문제는 성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 뒤에 있는 문제를 빨리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풀고 나서 틀린 문제에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세요.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틀린 거는 반성하고 암기를 하시고요. 틀리라고 내는 지적인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래서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뭐 하루는 뭐 10번에서 집중력이 쭉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12번, 14번 계속 집중력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20번까지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는 이런 실전 연습을 미리 하세요. 그리고 시행착오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서 시행착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계속 기출을 돌리시고 또 마무리 과정 본 거 있으면 마무리 과정 같이 본다 했죠. 뭐 국어는 마무리 과정, 한국사는 필기 노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 기출, 마무리를 같이 본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최우선으로 하시고요. 모의고사는 계속 감 유지 차원에서 문제 푸는 감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지금 하나도 안 했다. 영어가 지금 제일 급해요. 하루에 영어 공부 시간 몇 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영어는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는 꾸준히 고정시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하기 중요한데 제가 영어 단계별 독학커리랑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세히 적은 동영 자세히 적은 공부법 파일과 이 동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단계별로 하시고요. 절대 꼼수 부리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 방법은 이미 앞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했던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올 영어였으면 진짜 잘 나왔을 거예요. 영어는
지금부터 자신의 실력에 맞는 단계에서 제대로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고 주 공부 시간은 30시간, 7시간 하면 완전 잘한 날이다. 7시간 너무 적어요. 보통 일반 학생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공부하는 학생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본인이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강제 자습반이나 아니면 관리형 독서실이나 아니면 뭐 제 네이버 멘토링 제 밴드에서 제가 매일매일 진도 체크 해드리잖아요. 플랜 같은 거 제출하시고 체크 받으세요. 절대 자신을 믿지 마세요. 습관은 변화하는 건 쉽지는 않고요. 최대한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공부 시간 좀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은 모의고사랑 인강 돌리면 점수가 나와서요. 그런 전공은 약간 좀 줄이시고 빠르게 지금 공통 과목 시간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시험 지금 날짜는 언제 볼지 모르지만 원래도 6월 13일 볼 수 있지만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남은 기간에 괜히 조급해하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되 우선순위를 두자. 그리고 그때 딱 시험장 가기 전까지 딱 여기까지만 하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해주세요. 근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회독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아셔야지 집중이 될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처음에 너무 꼼꼼하게 열심히 하려고 무리하게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회독이 너무 오래 걸려요. 차라리 처음에 좀 회독 좀 빠르게 하고 그 후에 약간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영어예요. 영어가 지금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영어는 매일매일 고정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날 꾸준히 공부하시고 파스 플래너 적으시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은 체크하셔가지고 주말에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지적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수험생분들이 지원할 수 없는 직렬이잖아요. 전공자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대신 뽑는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컷도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집중하셔가지고 점수를 끌어올리셔가지고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면서 특이사항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